국제의학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성향부터 투자 종목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10월도 벌써 마지막 주 접어들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자칫 날씨가 추워지면 우울해지거나 무료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과연 나는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힘이 불끈 쏟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생명인데요. 대한생명을 8,300원에 80%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 8월에 처음 매수하셨다가 계속 하락하는 주가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셔서 현재는 결국 비중이 80%까지 커진 경우인데요. 일단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패밀리 분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면 심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방해가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7,000원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한생명, 향후 움직임과 대응 전략 잠시 후 홍희진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대한유화인데요. 대한유화를 81,000원에 50%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화학주가 좋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셨는데 매수 일주일 후에 9만 원이 넘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초보라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화학주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한유화, 앞으로 언제까지 갖고 가야 할지 잠시 후 시원스럽게 대응 전략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현대중공업, 잠시 후 홍희진 연구원님의 전문가 상담이 이어질 테니까요. 잠시 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상담을 해드리죠.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두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코스피가 1911포인트, 코스닥은 5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의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바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3620님께서 대한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8,300원이 매수 단가고 8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는 8,300원이 되셨고 그만큼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향후 보험주의 전망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중국의 깜짝 금리 인상 소식 이후로 3% 올랐었는데 다시 이제 주가가 내리면서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한생명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보험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일지 홍희진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 금리 인상 못한 부분이 환율 부분인데 지금 주말 동안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그 의견을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끝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십니다. 8,300원 정도의 8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7,600원의 손절 라인을 정해두시고 7,600원 이탈하신 다음에 비중을 상당폭 한 30% 정도까지 줄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제시를 해드리지 않고 향후 흐름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 다음에 홀딩이나 매도나 두 가지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7,600원에 손절가만 설정을 하시고 홀딩하시는 관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생명을 8,300원에 8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7,600원 선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박기원님께서 대한유화를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8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화학주가 좋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샀는데 매수 일주일 만에 9만 원이 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끊이질 않고 있고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고점이 한 92,000원 정도 지금 설정이 돼 있으신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발 그 호재로 인해서 금리 인상 부분의 호재로 인해서 화학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이 좋으신 상태신데 일단은 그 흐름을 유지하시려면 일단은 저는 현 구간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대해서 뭐 그 실적 부분이나 앞으로의 업황 부분의 우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이제 81,000원에 50% 비중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9만 원 정도 선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를 일단은 그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85,000원 정도로 손절가로 지금 손절가가 아니지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그 9만 원 정도에서 25%의 비중을 더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85,000원의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황이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좀 급등에 따른 게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9만 원 절반 차익 실현, 나머지 85,000원 매도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유화 봤고요. 자, 이번에는 LG전자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8367님께서 LG전자를 102,500원에 비중은 한 5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부산에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바닥을 찍고 잘 올라가나 싶었는데 조금 주춤합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또 내리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앞으로 LG전자는 얼마나 더 성장성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LG전자 부분에서 크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휴대폰 부분이었습니다. 휴대폰 부분의 업황이 그동안 좋았지만은 갑자기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인해서 그 CEO 교체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CEO가 최근에 이제 교체가 됐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양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닥권의 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닥권의 흐름이 약간 좀 지체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일봉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저점입니다. 지난 저점 부근인 95,000원 부근은 지금 쌍바닥으로서 지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쌍바닥이 아니라 이 구간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3중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는 탄력이 강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8,000원, 109,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요령은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너무 큰 우려보다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관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5,0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 가실 생각이시라면은 한 105,000원 부근에서 일단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 줄이시고 나서 향후 흐름이 괜찮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LG전자를 봤고요. 조선주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늘 외국인 매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LG전자를 문의하신 부산님께서 현대중공업도 똑같이 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수 단가가요 35만 원 선이고 계속해서 홀딩해도 되는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두 종목의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예. 대형주만 지금 두 종목 100% 갖고 계신데 일단은 매수 가격은 아주 상당히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두 종목 다 대형주지만 지금 비중 몰빵이시라면 심리적으로 안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이 또 수익률에도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가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업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한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을 해서 또 풍력이나 원자력 부분과 관련을 해서 앞으로의 또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일봉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4.6%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적인 그 1개월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박스권 돌파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다면은 추가적인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한 37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중에서 50% 정도에서 그 정도의 가격이 있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은 4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비중이 크시고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다면은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은 37만 원 정도, 37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의 가격 안착이 있다면은 일단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시고 나서 향후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매도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 말고요. 그 위보다 이번에 상승 초입 구간인데 한 32만 원 정도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인데요. 이 종목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7626님께서 사셨는데요. 포스코 ICT를 11,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3개월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하신 거겠죠? 일단은 그러한 질문이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가 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전망이 하향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니라 매출액 전망이죠. 매출액 전망이 하향 전망이 나오면서 그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어제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기술적인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만큼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그 지지 라인입니다. 지금 9,000원부터 10,000원 정도까지의 박스권 구간을 그 금일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한 번의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좀 지속적으로 흘러내린다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시점 9,800원에 지금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9,500원에 이탈이 없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를 한 1,500원에서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일단 지금 비중이 30%인 비중이신데 일단은 그 3개월 정도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지만은 그에 따른 지금 수익이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그 주가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간적으로 너무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매도하신다는 대응 전략을 짜 놓으시고 9,500원 이탈 시는 전량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시 보는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1,500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1,500원 정도 회복했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슈프리마를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3974님이십니다. 슈프리마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슈프리마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종목을 보는 안목이 상당히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셨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말씀하신 것 같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시스템 이제 개발 업체입니다. 지금 뭐 영업 이익률이나 또 재무 구조상이나 상당히 우려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바닥권을 탈피해서 그 코스닥의 그 상승 흐름과 연동을 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프리마의 일봉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지난 저점이 9,300원을 지금 쌍바닥으로 지금 지지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요, 지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13,000원에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는 지금 돌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물량은 출회가 되지 않고 있다. 그냥 단순히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900원 부근에서 지금 일단 비중을 한 15% 정도로 작게 들어가신다면은 매수 무방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이탈시는 확실하게 매도를 하시는 전제하에 지금 현 구간에 진입하신다면은 일단 리스크가 큰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증시전략센터 패밀리이시죠? 부산 남아님께서 현진 소재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관망 중인데요. 요즘 많이 올라서 그런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사봐도 될 시점일까요? 예, 일단은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네. 보통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바닥권의 횡보를 보여주거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때 이제 그때 선침해하는 것이 수익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물론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마인드 자체를 앞으로는 올랐기 때문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종목이나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진 소재 흐름은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랜트 쪽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조선업 쪽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전고점 구간이죠. 이 구간에 지금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0원 부근에 돌파 시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일단 매수를 하신다면은 저는 2만원을 손절가를 확실히 정하시고 많은 비중은 아니고 한 30% 안쪽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나서 목표가는 한 짧게 한 22,000원 정도 설정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할 때 대한생명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구 공인님께서 삼성생명을 사셨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107,000원의 비중은 한 15% 정도 있으시다고 15% 합니다. 있으세요? 좀 걱정이신가 봐요. 네. 예.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을 하지 말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대한생명을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부분이 좀 상당히 좋게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건 아니지만 이게 좋은 내용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11월 11일 날 이제 G20 대표 회의가 있죠. 이제 그때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저희 이제 한국도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가셔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일단은 삼성생명이나 다른 이제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주가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흐름은 이제 공모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문제지, 저는 동사에 대한 메리트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비중이 작으신 만큼 지금 하방 경직 구간이 조금 더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를 저는 권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거래량도 부진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래량도 거의가 없고, 지금 주가의 흐름도 이렇다 지금 방향성이 없고 그냥 아래로만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지지가 이 가격대에 지지가 일어난다면은요, 저는 지금 하방 경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103,000원 구간인데요.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만큼 저는 한 103,000원 현 구간에서 한 10만원 정도까지의 매집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25% 정도까지는 동사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예, 지금 10만 3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25% 비중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7616님의 포스코 ICT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힘이 나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17포인트 상승한 1914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었죠.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거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우위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운송 장비 업종을 대거 사고 있고 또 전기전자 업종도 사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세가 주춤했었죠. 근데 현재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으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 하이닉스도 강보합으로 방향을 바꿨고 LG 디스플레이도 1% 이상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포인트 상승한 525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서 서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32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 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26만 명에 이르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6일과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와 예산 결산특위를 가동해 309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2,496가구로 8월에 1,428가구에 비해 7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1,580가구가 지어졌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상반기 3,908가구가 지어진 데 이어 3분기에만 5,102가구가 지어지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 실적은 유형별로 원룸형 주택이 7,746가구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772가구로 8.6%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38가구로 35.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대전 1,091가구, 경기, 부산의 순이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도 서울 302가구, 부산 419가구, 인천 190가구, 대전 108가구 등 총 1,201가구며 대도시 물량이 82%를 차지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스포트 유틸리티 시장에서 올해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사상 첫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에서 모두 14만 8,367대의 SUV를 판매해 해당 시장의 15.6%를 차지해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1월에서 9월 점유율이 15.3%로 8월까지의 16%보다 하락해 2위로 밀렸습니다.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관상 임의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부에 본격 심의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한 EU FTA는 내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비준 동의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 한 EU 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이유는 자동차 업계 등의 로비로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양측 모두 의회 비준 동의 과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이 더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요. 17포인트 상승한 1914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2포인트 오른 52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좋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더 강한데 앞으로 한 주 동안 흐름 어떨지 여러분들 수급 상황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